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으로 귀농한 행복한 농부 황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농기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계 도움 없이는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그 귀농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내려와가지고 바로 뭐 이렇게 농지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와가지고 자 농사를 지으니까 뭐 트랙터가 있어야 된다는 둥, 또는 뭐 야 하다못해 뭐 경운기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더 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야 면세유 때문에라도 농기계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농기계 임대은행이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농기계는 다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농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짓다 보면 몰려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이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 같은 경우는 다 너도 나도 지금 노타리를 치고 밭갈이 하고 또 논도 갈고 이래야 되니까 트랙터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 난다고 그냥 덜컥 중고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트랙터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차후에 나중에 몇 년 뒤에, 적어도 3년 뒤에 구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뭐 오자마자 뭐 경운기를 산다는 둥, 뭐 아니면 관리기를 산다는 둥, 이렇게 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예초기를 1년에 몇 번이나 쓰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초기 사면 예초기 많이 이렇게 쓰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써야 4번. 또 안 그러면은 가을에 이제 우리 그 벌초 할 때, 성묘 할 때, 벌초 할 때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5번 정도 쓰면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초기를 구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못해도 4, 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5번 정도 쓰는데 4, 50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은행에서 빌렸으면 어떻게 돼요? 2,000원이면 빌렸습니다. 2,000원. 지금 우리 농기계 은행 가서 빌렸으면 2,000원입니다. 그럼 1년이면 10,000원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예초기를 산다 이 말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거든요.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뭐 우리 설명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어요. 밭갈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내 차례가 안 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해도 잘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이왕에 내려왔으니까 농사 지을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 평수가 트랙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평수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트랙터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먼저 계산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냥 화난다고 아니면 그냥 뭐 성질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덜컥 그냥 사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는 또 이걸 가지고도 문제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기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보면 트랙터 여러 대 가지고 또 콤바인, 일종의 기계 농업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그런 기계 농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다릅니다. 그건 완전 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기농인들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하나 사시더라도 우리 뭐 텃밭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고추 이랑이라도 하려면 관리기를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빈정상하더라도 비유 맞춰가면서 트랙터 있는 분한테 사정 얘기를 하면 됩니다. 미리 꼬아놓고 좀 터달라. 그럼 그만큼 비용 지불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도 정말 이거 트랙터가 필요하구나,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오자마자 그냥 덜컥 그 비싼 기계를 덜컥 사버리면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농기계 살 때는 또 신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 3년 뒤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요 장기 임대를 해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저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각 지자체별로 그 농기계 임대인 있지 않습니까? 임대은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분무기부터 시작해서 경운기, 노타리, 허다못해 이런 것도 있다. 미니 포크레인이라고 있습니다. 미니 포크레인 같은 것도 다 빌려주거든요. 지금 보니까 미니 포크레인이 거의 한 5, 6만 원이면 하루 이렇게 빌려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제법 빌려다 썼습니다. 그냥 뭐 논 고를 때라든가, 뭐 팥고랑 이랑 탈 때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 보수하는 것은 그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빌려 쓸 수 있으니까 빌려 쓰시면 되고, 또 콩농사 하시는 분들은 파종기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갖다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예약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농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농기계는 사지 마시고, 정 사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형편을 봐서 또 농사 그 형편에 따라서 경작지에 따라서 그때 사셔도 늦지 않나 이 말이죠. 그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셔야지 그냥 덜컥 지금 사시면 안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사지 마시라. 농기계 임대는. 지금은 우리 교육 받으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낫도 사지 말라고 그래. 낫도. 삽도 사지 말아라. 그거 쓰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덜컥 그냥 그래도 기농했으니까 이것저것 사신다고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괭이도 사고 막 이렇게 막 사거든요. 근데 정작 그게 1년에 얼마 쓰지를 못합니다. 물론 없으면 불편한 거겠지만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농기계 하나라도 나중에 계획표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돈 쓰시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 후에 농기계도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각 농업기술센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려 쓰시면 됩니다. 빌려 쓰시면요 저비용으로도 얼마든지 빌려 쓰고 다 수리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빌려 쓰시라. 지금은 절대 사지 마시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